안녕하세요. 2021 오픈카이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최민희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물질 합성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촉매랑 흡착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상용 공정에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실험실 단계에서 물질을 합성을 하고 특성이나 반응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계시는 이 데스크가 실제 물질을 먼저 합성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다양한 시료들이 실제 물질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료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먼저 촉매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그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동안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다양한 장비들이 촉매들의 물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도 배웠다시피 물질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브레그 회절 방식 다들 아시죠? 그거 실제로 이제 XRD라는 장비를 통해서 실제 그 방정식을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TJ라던가 DSC라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는 촉매들이 어떠한 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장비들을 통해서 물질이 잘 합성이 됐구나, 이 특성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 물질들은 실제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질 반응성을 분석하는 곳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비들이 물질들의 이제 촉매들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보시면 이게 사실 퍼니스도 있고 다양한 라인들도 있고 가스 라인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장비들을 통해서 촉매들의 반응성을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좋게 나오면 실제 회사에게까지 넘겨서 상용 공정에서 잘 되는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의 대표 실적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너무나도 더워지고 있잖아요. 매년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산화탄소들을 저희가 공기 중에 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흡착제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흡착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교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최민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흡착과 촉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먼저 기공이 많이 뚫려있는 다공성 물질, 포러스 머티리얼스를 많이 합성을 합니다. 이 기공의 직경은 저희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분자 크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물질은 표면의 요철 때문에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갖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물질을 왜 만드냐? 이렇게 표면이 넓으면 여러 가지 분자들을 표면에 고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흡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해질 같은 것들이 표면에 흡착이 되면 전기장 속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로 쓸 수가 있고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표면에 흡착을 하면 환경 정화 물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흡착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의 표면 위에다가 이렇게 표면에 흡착된 분자들을 서로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적인 활성점을 도입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더 빨리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촉매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런 다공성 물질을 설계를 하고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하고 환경에 중요한 흡착 촉매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 분야에서 1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10년 동안 기업의 니즈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업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던 거는 일상에 필요한 플라스틱을 더 경제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나 원재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달라, 또는 가솔린, 디젤들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같은 기업들이 만들었던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 또는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CO2를 지구온난화 때문에 포집을 해야 되니 경제적으로 포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지구온난화도 있고 기후변화 등 저희가 지구가 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저희 인류의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흡착 촉매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기술은 CCS인데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 인류가 지금 에너지원으로 지각에서 석유나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끌어다 쓰고 있고 이걸 태우면 CO2가 나오는데 이 CO2가 공기 중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끌고 들어온 카본을 다시 CO2를 잡아서 지각에다가 똑같이 묻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CO2가 공기 중에 누적되는 게 적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CCS 기술이라고 하고요. CCS 기술만으로 사실 CO2를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측에 의하면 CCS는 한 20% 정도의 그 CO2 저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자력 에너지도 CO2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리뉴어블 에너지, 그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의 효율을 올려가지고 이것들을 모두 합산했을 때 저희가 비로소 CO2를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CO2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까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CO2는 이산화탄소, 산입니다.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녹인 거를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산을 잡기 위해서는 염기성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때 보통 사람들이 여태껏 널리 쓰여왔던 것이 아민 분자, 약 염기를 갖는 아민을 물에다 녹여서 CO2가 있는 공기 중에다가 살포를 하면 그 물방울 안에 있는 아민들이 CO2를 포집을 하고 그렇게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민들을 나중에 열을 가해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순환을 시킴으로써 CO2를 잡는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액체 형태의 아민을 쓰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왜냐하면 증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액터를 부식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체 버전의 아민 흡착제를 만들어서 CO2를 포집하려는 연구들이 널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CO2를 잡을 수 있는 아민 기반의 고체 흡착제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CO2 흡착에 쓰기 위해서는 사실 CO2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안정할 수 있는 화학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CO2를 잘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잘 뱉어야지 저희가 재생도 쉽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요구 조건들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CO2 흡착제를 설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그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일련의 기술들이 최근에 환경기술 기업인 에코프로에 기술 이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면 당연히 석탄 화력 발전이나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멘트, 철강, 정유 산업에서 나오는 CO2를 잡는 그런 포집 설비에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좌측 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건물 안에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숨을 많이 쉬면 CO2의 농도가 1000pp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어린이집들에서 보면 1000ppm이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건강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정화에도 이런 CO2 흡착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저희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농작물을 키울 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해서 그 안에다가 농축을 시키면 CO2 농도가 올라가면 이런 농작물의 그 성장이 20%에서 30% 빨라진다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CO2 퍼틸라이제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농업에 쓰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수님 설명은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흡착제를 실제로 어떻게 합성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질 같은 경우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잘 흡착하는 고분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자 자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점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도가 높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액체상을 고체로 바꾸기 위해서 모래의 주성분과 동일한 실리카를 이용해서 같이 합쳐서 고체 흡착제를 만듭니다. 이러한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모래의 주성분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우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고분자와 이 실리카를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직접 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는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형으로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산화탄소 흡착제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장비에는 사전에 제가 미리 올려놓은 금속 팬 위에 저희들이 직접 합성한 이산화탄소 흡착제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의 이 장비에 이렇게 드워를 올려서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잘 흡착을 하는지 가스를 흘려주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합성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